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순환 프로젝트 세 번째 담즙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이 또 정말로 제대로 순환시켜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담즙이거든요. 그래서 이 담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그 이야기랑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담즙 순환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담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지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는지 이제 실마리가 나오거든요. 담즙이라는 거는 담즙관을 흐르는 액체를 통틀어서 담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이제 담자가 이제 쓸개 담자여서 우리가 이제 쓸개에서 내보내는 액체를 그냥 보통은 이제 담즙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담즙에서 중요한 거는 쓸개보다는 간입니다. 간. 이 담즙관이라는 것 자체가 간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관이거든요. 이 혈관 주행하고 동일하게 거의 같이 다니면서 간의 전반에 걸쳐서 거미줄처럼 있는 게 바로 담즙관이에요. 그래서 이 담즙관을 흐르는 액이 바로 우리가 총칭해서 담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담즙의 양도요, 여러분, 하루에 보통 식사를 하는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요, 1리터 정도를 간에서 만들어서 직접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1리터의 양의 어떤 물이 나간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것도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이 이제 이 담즙을 왜 도대체 특별히 담즙관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분비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담즙이라고 하면은 보통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방 소화를 좀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쓸개 담낭 제거하거나 또는 담즙이 잘 안 나올 때는 지방 이거 소화가 잘 안 된다, 보통 한 이 정도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담즙액에서의 그 담즙이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어떤 물질이다, 이렇다고 하면요, 굳이 간에서 1리터 가량을 만들어서 내보낼 필요가 별로 없어요. 다른 데서도 만들어서 내보내도 되는데 굳이 간에다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관을 만들어 가지고 1리터 되는 양을 내보낸다라는 거는 어떤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담즙액의 성분에 들어 있습니다. 자, 담즙액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지방 소화를 도와준다는 그 물질은 사실 담즙산염이라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물질은 담즙액의 한 2%에서 3%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럼 나머지 98%, 97%는 그냥 액체인 거거든요. 이 액체가 나가는 건데, 그냥 액체가 아니라, 자, 간은 간에 있는 세포들이 워낙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의 세포들이 활동을 하는 것, 디톡스한 것, 자, 음식물 소화하면서 내보내야 할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우리 먹는 약물들 같은 경우, 지용성 같은 경우 대부분 간에서 디톡스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간세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난 노폐물들, 이거는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노폐물이에요 하는 그 물질들을 실어 나르는 액체가 바로 담즙액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간이라는 게 무게만도 1.2kg이고요. 우리 복부에 부피의 한 4분의 1 또는 어떤 경우는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게 간이에요. 간이 이렇게 큰 이유는 우리 화학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쓰레기 배출이, 노폐물 배출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다른 우리 몸의 신체 어느 부위도 이렇게 따로 관을 둬서 청소할 수 있는 액체가 흐르게 안 하고 있는데, 이 간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담즙관이라는 거를 간에 거미줄처럼 만들어서, 자, 어디에 있는 세포든지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담즙을 순환한다, 담즙을 배출한다는 거는 우리가 먹는 지방, 음식 소화하는 거 단지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 간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담즙, 이 거미줄처럼 간에 있는 이 담즙관이요, 결국은 이 거미줄이 간 입구 쪽에서 하나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배출이 되냐면, 이게 결국은 십이지장이라는 우리 몸의 소장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 안에서 일부는 또 재흡수가 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노폐물들은 정말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게 이게 담즙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담즙관이 막혔을 때는
생존이 위태로워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항상 응급실 가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열나고, 이것 때문에 스텐트 꽂고, 스텐트로도 이 관이 안 열리면은 아예 몸 바깥에서 삽입해서 우리 몸 밖으로 이 담즙액이 나오게 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간의 노폐물이 이게 배출이 안 되면 우리 몸은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담즙이 너무 중요하고 제대로 배출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배출되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럼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 궁금증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제가 이제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째는 결국은 담즙이라는 거는 간의 디톡스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맨날 저 간 디톡스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간 디톡스 할 수 있나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은요, 우리가 디톡스 노력 안 해도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디톡스예요. 다만 그 디톡스한 그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노폐물들이 잘 배출되게 하려면 어때야 되냐? 첫째는 노폐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좋겠죠. 이 노폐물이 어디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냐면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약물, 모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노폐물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간 디톡스, 그 다음에 이 담즙순환이 원활히 되고 노폐물을 조금 줄이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으로 물 단식, 물 금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다른 거 안 드시고요. 정말로 물만. 그 다음에 뭐 소금 한 꼬집 정도 중간중간 드시는 거, 그 정도만 하는 물금식을 해주시는 게 사실 간에서 나오는 노폐물도 줄이고 담관 청소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틀 정도 물금식 하는 경우 있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식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담즙이라는 거는 간에서 만들어져서요, 쓸개에 저장해 뒀다가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개에 조금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쭉 하고 펌프질해서 나가면은 이게 시원하게 나가게 되고 뒤에 밀려있던 것도 쭉쭉쭉쭉 들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14시간, 16시간 우리 간헐적 단식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간 청소, 담간 청소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 동안은 이 담즙이 이렇게 움직여서 쓸개에 자꾸자꾸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쓸개에 점점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식사를 딱 하게 되면은 신호에 의해서 쓸개에 가득 차 있는 담즙이 한번 쭉 짜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 원동력에 의해서 뒤에 있는 담즙들도 차차차차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담관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처럼 저녁에 예를 들어 6시나 7시 이후에는 금식 시간 아침까지 지켜주시고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하시는 게 굉장히 담관 청소에는 도움이 되는 식사 패턴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 담즙에 이제 간에서 배출한 노폐물들이 들어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담즙이 결국은 우리 장, 소장 여기로 배출이 되고 결국은 안 좋은 것들은 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을 굉장히 용이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식이섬유들이에요. 자, 이 식이섬유도요,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특히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 이게 간 노폐물들을 흡착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음식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 현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미밥이 우리 간 디톡스에는 사실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제 현미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수용성 식이섬유, 이거는 불용성 식이섬유, 뭐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되냐면 나의 식단에 섬유질, 식이섬유 많은 것들, 그러니까 해조류, 채소, 통곡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 음식들을 먹는 것, 한 끼 식단에서 그렇게 드시면 담즙에 있는 그 노폐물들을 딱 껴안고서는 변으로 배출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나는 주로 대부분 채식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채식을 하시더라도요, 좀 주기적으로는 기름이 충분한 음식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담즙이 담낭에서 이 배출이 될 때
기름기 있는 음식이 들어갈 때 정말 시원하게 확 짜지거든요. 그래서 채소만 사실 드셨을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며칠 동안 만약에 채식만 주로 드셨을 경우에는 3, 4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아침 식사 때 나는 그래도 고기는 안 먹는다 그런 분이라면은 올리브 오일이든 코코넛 오일이든 이런 기름 종류 여러분 좀 듬뿍 해서 드시는 식사,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저녁 동안 안 드시다가 아침 식사로 한번 그렇게 기름기가 들어간 음식을 드시면 담낭에 쭉 모아져 있었던 담즙이 한 번에 시원하게 배출되는 담관 청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식만 하는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시고 식사 스케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 담즙 순환 이야기 했는데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왜 간만 이렇게 이런 담간이란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의문점을 갖다가 보니까 간은 간만 따로 하수도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담간이고 그거를 흐르는 액체가 담즙이더라는 거를 인지하고 났더니요. 와,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담즙 순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나의 식사 패턴, 나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하는 시간 가져볼까?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음식에 해조류, 통곡물, 채소들, 충분한 음식들 지금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에 있는 노폐물 항상 제대로 디톡스하고요. 암 치료 건강하게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